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금 업비터에서 저평가되어 있는 주요 코인 뭐가 있을지 최종편을 준비해 봤습니다. 자, 우리나라 국민거래소에서 살 수 있는 코인 중에 저평가. 자, 펀더멘탈이 좋아야겠고요. 시총 뭐 70위까지는 가지만 어쨌든 시가총액이 중간, 미드캡. 또 토크노믹스 괜찮아야겠죠. 물량 폭탄이 없을 것. 또 가격이 좀 저평가되어 있으면 좋겠죠. 업비트에서 특히 원화마켓으로 살 수 있는 것. 자, 이것을 뭐 전부 다 만족시키기는 사실 쉽지 않습니다. 이게 보시고 이것을 기준으로 최종 판단을 스스로 내려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유튜브만 보고 혹시 투자 결정을 내리신다? 저는 불완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코인에 대한 모든 정보들, 뭐 요즘에 이제 한글, 영어 이렇게 번역 기능도 있거든요. 홈페이지도 가보시고 실제 활용 사례, 코인 수량, 또 투자자는 누가 있는지, 또 코인이 시장에 이렇게 언락돼서 풀릴 뭐 이런 위험은 없는지 다 체크를 해보시고 확신이 들 때만 투자를 하시라는 부분 말씀을 드립니다. 자, 시작에 앞서서요. 지난 11월 21일,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올해 6월 달에 SEC에서 너희들 증권이야 라고 지목한 코인이 있습니다. 총 뭐 16개, 20개 가까이 되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바로 솔라나와 카르다노였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 미등록 증권이야 지목한 코인들은 대부분 저는 매우 좋은 코인이다. 왜냐면 이제 자기 관할로 가져가려는 코인이 실패하고 망해서 없어질 코인일까요? 아주 훌륭한 코인을 본인이 끌고 가서 대장 노릇을 하고 싶을까요? 당연히 후자죠. 훌륭한 코인을 집어줬다. 그 19개를 보면요. 여기 솔라나, 카르다노, 폴리곤, 파일코인, 코스모스, 샌드박스, 디센트럴랜드, 알고랜드, 엑스인피니티, 뭐 코티, 그리고 여기 칠리즈, 뭐 플로우, 인터넷 컴퓨터, 니어, 보이저 토큰, 대신 엑소까지 이렇게 했는데요. 제가 여기서 소개해드릴 코인은 카르다노입니다. 자, 카르다노 뭐 대부분 잘 알고 계시는데요. 뭐 대표적인 뭐 이더리움 킬러라고 이제 볼 수 있는 여러 플랫폼 중에 하나고요. 시가총액 현재 9위를 기록합니다. 탑 10 안에 계속 머물고 있습니다. 2015년도 이더리움의 공동 창업자인 찰스 호스킨슨이요. 비탈릭 부터린이랑 조금 불화가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나와서 별도로 창업을 한 게 바로 카르다노고요. 자, 뭐 CME라고 하는 뭐 세계 최대 그 상품 거래소 그 벤치마크 코인 22종 당연히 여기 들어가 있고요. 그레이스케일의 디지털 라지캡 펀드에 세 번째로 많이 들어간 게 카르다노입니다. 대부분 전 세계 주요 거래소에 상장이 되어 있죠. 그리고 특히 제3국, 뭐 아프리카나 뭐 아시아나 이제 뭐 어디 그 남태평양 이런 좀 3국의 국가들과 실제로 협업을 해서요. 디지털 화폐를 플랫폼 위에 얹을 때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게 카르다노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디파이나 NFT에 폭넓게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월에는 개발자 활동이 많은 코인 당당히 1위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자, 한때는 시가총액이 4위까지 갔었고요. 지난 하락장에서 상승장, 뭐 바닥에서 이제 꼭지까지 뭐 이렇게 사고 파는 건 불가능하지만 어쨌든 120배가 올랐던 엄청난 저력을 보여줬었죠. 자, 최근에 11월에는 빠른 결제를 위해서 파트너 체인, 사이드 체인을 도입해서 계속 뭔가 업그레이드를 꾀하고 있습니다. 억만장자 투자자 마크 큐반이나 다빈치 제레미. 자, 근데 이런 사람들은 카르다노 프로젝트 나 그거 왜 거기에 투자하고 개발자들이 거기로 가야 하는지 모르겠다. 평을 하기도 했습니다. 다빈치 제레미는 뭐 이더리움 비트코인 위주로만 사실은 그 긍정적인 멘트를 하고 있죠. 하지만 제가 볼 때 수년 후에 주요 플랫폼 중에 하나로 남아있을 가능성은 뭐 여전히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던 그레이스케일의 뭐 라지캡 펀드, 비트코인, 이더리움. 자, 그 다음 3위에 랭크된 게 비트코인 캐시 라이트코인도 아니고 의외죠. 카르다노가 4%나 들어가 있습니다. 저는요, 이제 뭐 2년, 3년 후에 뭐 빠르면 내년이라도 개별 코인들의
현물 ETF 이거 나와서 판매를 할 뿐만 아니고요. 전 세계 탑 10 ETF, 디파이 코인 ETF, 뭐 메타버스 ETF, 뭐 게임 ETF 이런 게 계속 나와서 전 세계 그 자산 운용사, 하다못해 우리나라 신한은행, 국민은행, 뭐 키움증권까지도 나중에 결국 이 ETF 판매를 하게 될 거라고 봅니다. 자,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은 그 일이 벌어지기 전에 지금 그냥 코인 현물로 사서 그냥 업비트 스테이킹 맡겨놓은 거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에이다의 현재 시총은 13빌리언, 라지캡이죠. 탑 10 안에 항상 이제 들었었고요. 유통량은 약 78%입니다. 뭐 이거 괜찮죠? 현재 한 22% 정도만 더 시장의 물량이 앞으로 풀리겠죠. 이제 그 차트를 보면서 들었던 생각은요. 이전의 고점, 그러니까 이전이라 하면 2017년, 8년도 고점을 사실은 회복을 못했던 코인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코인 이제 업계에 5년, 6년 이상 계셨던 분들 이거 무슨 말인지 잘 아십니다. 그런데 여기는 2017년을 지금 뛰어넘고 21년도 최고가를 기록했었죠. 자, 2025년에도 이게 가능할까요? 저는 뭐 일단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 뭐 이전 최고가였던 3달러까지만 가도 현재 대비 약 9배에서 10배입니다. 근데 이제 저의 어떤 뭐 가격 추정이죠. 추정컨대 이더리움도 저는 8배에서 10배 간다고 보거든요. 자, 이것의 한 2배까지는 그래도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가격이 최고점 대비해서 마이너스 88%, 뭐 상당히 많이 빠져 있고요. 유통량도 한 78%가 이미 시장에 풀려 있습니다. 뭐 솔라나 아발란체 체인링크 대비해서 조금 덜 오른 코인은 저는 맞다고 보여지고요. 지금 뭐 사실 바닥 대비해서 다 많이 올랐기 때문에 덜 오른 코인을 찾는 게 뭐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업비트의 분산 투자 개념으로 스테이킹 맡겨놓기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단 여기서 탑 10이라고 하는 건 전 세계 어디는 쉽지 않잖아요. 지금 탑 10 안에 계속 남아있고 더 상위권 도약을 위해서는 자, 앞으로 더 많은 것들 실제로 증명해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뭐 소위 카르다노 홈페이지 가보시면 이렇게 로드맵이 나와 있고 언제까지 무엇을 하겠다라는 계획이 있는데 자, 이것들이 조금씩 딜레이 됐던 기억이 나거든요. 자, 이런 부분을 좀 신경 써서 좀 더, 실제 증명을 해볼 필요는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코인은 플로우입니다. 플로우는요, 제가 뭐 지난 22년도에 처음으로 이제 투자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제가 그때 혹했던 게 바로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정말 초호화 투자자 명단이었습니다. 뭐 안드레슨 호로이츠는 말할 것도 없고요. USV는요, 이게 유니스퀘어 벤처스라고요. 전통적인 정말 그 투자, 뭐 초기 트위터도부터 해서 수많은 뭐 백수십 가지 기업을 지금 성공시켜서 엑짓을 시킨 기업이거든요. 워너 뮤직, 뭐 팬부시 디지털, 뭐 디지털 커런시 그룹, 뭐 코인베이스 할 것 없이 우리나라 삼성도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그 이제 소위 잘 알려진 투자자들이 많이 투자를 했었죠. 사실 게임이나 NFT에 특화된 레이어 1 플랫폼이 바로 플로우라 보시면 됩니다. 지난 2017년 크립토키티라고요. 이제 고양이를 키워서 사고 파는 이런 게임이 있습니다. 그 게임과 2020년도 NBA 그 농구 이제 그 경기를 하이라이트를 이제 NFT로 저장해서 사고 파는 자, 이 두 가지 게임을 성공했었던 그 데퍼랩스라고 하는 회사가 바로 플로우를 만들었는데요. 2017년 이더리움 써서 크립토키티 파는데 수수료 비싸고 엄청 느렸겠죠. 자, 그래서 이럴 바에 그냥 우리가 하나 차리자 해서 나온 게 플로우입니다. 초호화 투자자는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향후 여전히 저는 성장 가능성이 높은 NFT 플랫폼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2022년부터 뭐 이제 쌀 때마다 조금씩 사실 뭐 그러니까 큰 돈은 아니지만 이렇게 조금씩 샀는데 참혹한 수익률을 기록했었죠. 제가 한 가지 간과했던 게 뭐였을까요?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일단 말씀드립니다. 자, 시가총액은 952밀리언, 지금 시총순위 59입니다. 근데 이제 유통량을 제가 생각을 안 했던 겁니다. 자, 유통량은 이제 최대 공급량 대비해서
순환, 실제 지금 시장에 돌고 있는 코인 숫자가 그때는요, 사실 한 자릿수 퍼센트였습니다. 많이 풀려봤자 10 몇 프로. 그러니까 80 몇 프로, 90 몇 프로의 물량 폭탄이 있었는 건데요. 그게 지금 시장에 다 풀렸습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지금 가격이 그래서 그만큼 떨어졌고, 반대로 말하면 지금 가격이 그래서 매우 싼 거고요. 대부분의 물량이 많이 소화가 됐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차트를 보시면 무슨 차트가 이러냐, 무슨 심장 박동수 이렇게 멈춘 것 같지 않습니까? 자, 알트코인 투자를 하실 때는요, 무조건 싸다고만 들어가시는 게 아니고요, 반드시 펀더멘털도 이렇게 체크를 하시고, 펀더멘털 저평가 두 가지 최소한의 조건이 충족됐을 경우에만 투자를 하셔야겠죠. 자, 저는 이 기준에 부합한 코인 중 하나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최고점 대비 가격이요. 어마어마합니다. 마이너스 98.5%. 거의 파일 코인, 그냥 탑2인 것 같아요. 정말 엄청나게 떨어졌습니다. 근데 좋은 점은 뭐다? 유통량이 시장에 지금 다 풀렸죠. 파일 코인은 반대로 그 20%만 풀렸거든요. 아직도 더 풀릴 게 많다는 것은 조금 유망한 코인은 맞지만 조금 위험 요소는 있다라고 봅니다. 자, 플로우를 이제 샌드박스와 디센트럴랜드와 좀 비교를 해봤습니다. 자, 시가총액이 의외로 플로우가 제일 상위에 랭크가 돼 있고요. 사실 좀 비슷비슷하죠. 근데 플로우가 마이너스 98%, 샌드박스 마이너스 최고점 대비했을 때 마이너스 95%, 디센트럴랜드는 93%입니다. NFT 삼총사가 지금 이 정도면 NFT 죽었다라는 말이 당연히 나올 수 있겠죠. 자, NFT가 그러면 이대로 끝났을까요? 자, 여기에 yes라고 자신 있게 답을 하실 수 있는 분만 플로우에 투자를 할 수 있겠죠. 자, 지금이 좋은 기회가 되든지 아니면 그냥 손절하고 다른 코인으로 옮겨가야 될 시점인지 한번 잘 스스로 대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 분들 중에서도 감당할 만큼만 투자를 하시는 게 당연히 좋겠죠. 자, 그 다음 코인, 살펴볼 코인은 비체인입니다. 비체인 역시도요, 정말 네로라 하는 글로벌 기업들이 다 파트너십을 맺고 있습니다. 이제 물류에서 DHL, 텔레콤의 중국의 국영 기업들, BMW, 의류 기업들, 명품 기업들, 정말 엄청난 파트너십이죠. 이것도 사실 똑같은 개념이라 보시면 되고요. 자, 비체인은 기본적으로 물류, 공급망 관리에 특화된 레이어 1 플랫폼입니다. 중국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예를 들면 이 명품 가방이 진짜냐 아니냐, 식품 원산지가 어떻게 어디에서 이렇게 유통이 실제로 되고 있냐, 투명하게 그 정보를 블록체인에 집어넣죠. 그래서 이게 이제 진위 여부, 또 자동차, 중고 자동차 이거 어디서 고장 났던 거 이런 것들을 투명하게 기업이나 개인이 이걸 확인을 해볼 수가 있으니까 좋겠죠. 근데요, 최근에는 이것뿐만 아니라 디파이, 레이어 2 업그레이드, 메타버스 NFT, 탄소 배출권 판매, 이제 디지털 아이디는 이게 신분증이거든요. DNS, 홈페이지 주소 같은 거 이렇게 하는 서비스입니다. 그 다음 스테이블 코인까지 발행을 해서 이것저것 손을 안 대는 분야가 없습니다. 중국에 있는 월마트, 중국의 제약기업, 또 BMW, 중국의 전기자동차, BYD, 아마존, 어마어마한 파트너십을 있는데요. 자, 이것들을 통해서 실제 활용할 수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당연히 긍정적인 부분이죠. 근데 이제 제가 비체인에서 가장 실망한 부분 하나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2023년 2분기 기준 재무 상황을 이렇게 이제 공개를 해야 되잖아요. 현금이요. 거의 한 3,800억, 900억 정도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쉽게 말하면 향후 10년간 망할 염려는 없겠다라는 생각은 들죠. 근데요, 매출과 수익은 비공개입니다. 자, 이게 뭐를 의미할까요? 이게요, 제가 볼 때는요, 매출이나 수익이요, 별 볼 일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아예 그냥 공개를 하지 않았던 거고요. 근데 돈은요, 한 분기에 1,000억, 2,000억씩 쓰고 있습니다. 좋게 말하면 마케팅하고, 파트너십하고, 직원도 월급 주고 하는 건데, 저는 이제 비체인에게 어떤 숙제가 있다면요,
이제 내년이나 특히 앞으로 2년, 3년 내에 실제 활용을 통해서 매출을 크게 늘려야 된다. 수익도 이제는 보여줄 때가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그 정말 손을 안 미치는 영역이 없을 정도로 뭔가 지금 열심히 집중하고 있는데요. 자, 화려한 파트너십을 위한 파트너십은 의미가 없습니다. 자, 이것을 실제 성과로 연결시켜야겠다. 그리고 올해 이제 코인베이스의 그 미국계 최대 거래소에 상장도 됐었거든요. 좋은 코인 맞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아까 카르다노도 그렇고 모든 플랫폼 코인들은 이제는 성과를 보여줘야 한다. 숫자로 증명할 때다. 알트코인 투자는 스타트업 투자와 같다는 부분을 항상 염두에 두셨으면 합니다. 비체인의 시가총액은 1.5 빌리언 달러, 약 42위를 기록하고요. 유통량은 85%입니다. 뭐 굉장히 좋은 편이죠. 가격 여전히 최고점 대비해서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걸 보면서 들었던 생각은 훌륭한 코인이든 망할 코인이든 그냥 대개 마이너스 80%, 90% 이제 좀 심하면 마이너스 98%까지 가지만요. 이걸 반대로 얘기하면 지금 훌륭한 알트코인을 볼 줄 아는 눈이 있다면 저가에 매집할 수 있는 기회다. 왜냐하면 지금 이것저것 할 거 없이 다 같이 지금 눌려 있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가격이 비체인은 최고점 대비 마이너스 92.4% 저평가되어 있고요. 유통량 시장의 85% 괜찮습니다. 자, 24년도 이제 중국에서 일반인들에게 코인 시장 지금 개방했지 않습니까? 중국계 코인에 소위 이제 바람이 한 번씩 불 때 네오와 비체인과 온톨로지 당연히 훈풍이 불어올 수 있다라는 생각 듭니다. 근데 이제 여러 개 아까 그 시도를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한두 가지만 걸려도 사실 큰 가격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게 전 비체인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알트코인은 확신이 있고 심지어 확신이 있어도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투자를 하셔야 된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 코인은 게임 코인인데요. 자, 이뮤터블 X와 갈라를 가져와 봤습니다. 사실 갈라는요, 업비트에는 없더라고요. 빗썸, 코인원, 코빗에 상장이 돼 있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되십니다. 자, 이뮤터블 X.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게임에 특화된 이더리움 레이어 2다. 이제 빠르게 또 저렴하게 이더리움을 사용해서 그 위에 게임을 얹어놓고 있는 거죠. 자, 특정 게임 코인, 메타버스 코인, 게임 기술 코인에 투자를 하는 것보다 좀 더 위험은 낮으면서 수익을 많이 가져갈 수 있는 게 바로 인프라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죠. 게임 인프라에 투자한다는 것은 게임 10개 중에 소위 이제 1개, 2개, 3개, 그 정도만 성공을 해도 플랫폼은 이제 소위 뜰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 게임 투자하고 있는 것만 200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내년에 실제로 전 세계에서 다수의 게임, 지난 3년간 연구해왔던 게임이 출시가 실제로 되고요. 최근에 아마존, 유비소프트 같은 글로벌 기업들과 제휴를 맺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12월 달, 이제 GKEVM은요, 이제 영지식 증명 이더리움, 이제 호환이 될 수 있는 자체 메인넷을 출시합니다. 자, 영지식 증명은 그냥 쉽게 말하면 빠르고 저렴하고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 자체 메인넷, 그러니까 폴리곤을 갖다 썼는데요. 이제 이뮤터블 X에서 자체 영지식 EVM 메인넷을 가져갑니다. 이건 호재라 보시면 되고요. 실제로 지금 이뮤터블 X와 폴리곤을 게임 플랫폼으로 점점 더 활용을 많이 해가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지금 이뮤터블 X와 폴리곤 둘 다 이더리움 레이어 2거든요. 이 친구들 둘이 손을 맞잡았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 이 게임에 올려놓은 게 저 게임으로 바로 이제 호환이 된다는 거죠. 게임 점유율이 당연히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 창업자도 한번 찾아보면 소위 이제 게임에 너무나 그 진심인 친구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가 아무래도 게임 생태계를 잘 알고 그에 맞는 플랫폼을 출시하고 또 투자를 하고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웹3, 이제 게임 섹터에 투자한다. 그러면 저는 이뮤터블 엑서가 괜찮다고 보는데 가격이 이게 제가 이제 어제 만들었을 때만 해도 조금 이제 떨어진 감이 있었는데 지금 또 올라버렸죠. 당분간 그냥 공부한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시가총액이 1.6 빌리언 41위에 랭크가 되어 있습니다.
유통량이요. 그리고 63%인데요. 사실 이건 그렇게 좋은 또 유통량은 아닙니다. 시장에 아직 이게 몇 프로입니까? 한 37%는 여전히 남아 있고요. 실제로 12월 달 내년에 걸쳐서 토큰이 시장에 많이 풀립니다. 그때 가격 떨어지면 그때 가서 주어도 늦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가격은 사실 뭐 내내 잠잠하다가 최근 11월 달에 많이 이렇게 상승이 있었습니다. 최고점 대비하면 마이너스 87%, 유통량이 63%, 이제 가격이나 유통량이나 조금 시간을 가지고 기다렸다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주우면 저는 괜찮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최근에 가격이 이렇게 올라갔다가 조정을 좀 겪었지만, 자, 2024년 인공지능 게임, 자, 이게 이제 뭐 거품이 아직 조금 이제 덜 빠지긴 했지만, 글쎄요, 저는 이제 향후 계속 앞으로 2년, 3년 보면 큰 섹터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12월에 말씀드렸던 그 업그레이드, 그 메인넷이 있고요. 출시가 되고 내년 또 다수의 게임이 출시가 되는 거죠. 아쉬운 점은 솔직히 이것보다 훨씬 더 저평가된 코인들 사실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당장 사는 것은 좀 애매합니다. 근데 이제 웹3가 이제 게임 부문에서 가장 그 크게 특화된 그 블록체인 기술이 활용될 수 있는 부분인 것은 저는 맞다고 봅니다. 조금 기다릴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자, 이제 가격적인 부분에서 좀 많이 떨어진 코인, 갈라게임즈입니다. 이건 이제 play to earn이라고 해서요. 그 게임하면서 돈을 버는 이제 게임 플랫폼인데요. 게임만 있는 건 아닙니다. 뭐 게임 스튜디오, NFT 스토어, 음악과 영화까지 그러니까 NFT화 시킬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지금 실제로 스튜디오에서 개발을 하고 또 투자도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이더리움, 폴리곤, 바이낸스 체인에서 이 게임들을 다 출시를 했었는데요. 연말에는 자체 메인넷을 출시한다고 합니다. 자, 이건 긍정적인 거죠. 다만 올해 8월 달에 공동 창업자들끼리 지금 소송이 붙었습니다. 뭔가 했더니 코인을 1,600억 원 어치를 그냥 탈취를 해서 이제 회사에 해를 끼쳤다. 아니다. 뭐 지금 소송이 붙었고요. 자, 법정 소송에 토큰 공급이 사실 폭탄이 시장에 지금 하락장에 계속 풀렸습니다. 자, 이게 가속화되면서 가격이 현재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공동 창업자들을 찾아보니까요. 게임의 전설, 또 비트코인 최초의 채굴장, 블록체인 특허 다수 보유, 또 바이럴 게임, 기존의 히트작을 많이 냈던 소위 말하는 그 뛰어난 그 이제 천재들이었는데요. 현재는 소송을 하고 있죠. 자, 2,600억 원이라는 큰 돈을 투자를 받았습니다. 그 연 매출이 현재 이미 1,600, 거의 2,000억 가까이 연 매출을 매년 이미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비체인, 아직 매출, 수익이 공개가 되지 않고 있거든요. 그에 비하면 갈라게임즈는 이미 지금 보여주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원하는 건 바로 이런 숫자로 증명을 해보일 프로젝트에 우리가 소중한 투자금을 이제 좀 일정 부분 좀 할당을 하는 게 어떨까? 직원도 거의 뭐 500명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공동 창업자가요. 거의 1년 매출에 가까운 돈을 지금 탈취를 했다. 이 똑같은 사람이요. 지난번에는 투자자들에게 사기를 또 쳐서요. SEC가 고소를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긍정적인 얘기입니다. 자, 코인이 총 500억 개가 있었는데 그 중에 이 어려운 틈을 타서 이제 뭔가 가격이 이게 사실 뭐 물량도 너무 많고 가격이 너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냥 210억 개의 코인을 그냥 불태워서 없애버립니다. 자, 이건요 사실 토크노믹스 측면에서 엄청난 호재입니다. 시장에 던져질 그냥 코인을 그냥 없애버린 거거든요. 거의 40% 넘는 물량이죠. 그리고 제가 이거 뭐 기사 갈라게임즈 코리아라고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제 한국 기사 이렇게 검색해 보시면 10월, 11월, 12월 엄청난 신작들이 연이어서 계속 게임이 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월 얼마 전에 블랙 프라이데이 게임을 이제 NFT화 시켜서 성황리에 판매를 했습니다. 자, 우리는 이거 뭐 게임을 안 해서 모르지만 이제 트위터 가서 보시면 반응이 매우 좋았던 걸 제가 확인을 했거든요. 자, 갈라게임즈는 시가총액이 지금 소개해드렸던 코인 중에 가장 낮은 편이죠. 75입니다.
유통량은 97%라 보시면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 최대 공급량이 50빌리언인데 이제 유통량과 총 공급량이 28이죠. 자, 이 중에서 21빌리언은 이미 태워서 없애버렸습니다. 그러면 시장에 풀릴 거는 이제 고작 3%가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이게 이제 가격이요. 보통 이제 웬만하면 1년 전 대비 가격이 올라 있거든요. 근데 1년 전 대비 가격이 마이너스 5%를 기록합니다. 이 코인의 가격이 그만큼 떨어져 있다는 거죠. 최고점 대비해서 마이너스 97%입니다. 매우 저평가되어 있고요. 유통량도 97%가 이미 시장에 풀려 있죠. 저는 이게 굉장히 이 두 가지가 나쁘지 않다. 자, 연말에 새로운 메인넷 출시하고 코인 공급량 엄청나게 줄어들었죠. 다수의 신작을 지금도 출시하고 있고, 이제 앞으로도 계속 나올 그 계획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NFT에 6조 원을 투자하겠다. 이런 기사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자, 음악, 영화, 게임, 다수의 글로벌 기업들과 다 파트너십을 맺고 무슨 공장처럼 계속 상품들을 찍어내고 있었습니다.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절호의 매수 기회든지 아니면 절대 쳐다도 보면 안 되는 코인일지. 자, 이 결정에 대한 부분은 우리 구독자분 스스로께서 하시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사실 뭐 마지막 제가 또 말씀드릴 거는 투자라는 게 피땀 눈물을 불확실성에 던지는 거지 않습니까? 뭐 그때 비트코인 800원 산 그 제레미 다빈치 같은 사람 보면서 걔 운 좋았던 거야. 이게 아니면요, 비트코인 100만 원 가면 나 엄청나게 살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근데요, 개인적으로 비트코인 2천만 원 이하에 사셨다는 것은요, 사실 그냥 버리는 돈이다.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도 이 코인에 법이 없고, 지금 세금도 없고, 글로벌 뭐 스탠다드 자체가 없습니다. 근데 옛날 뭐 100만 원, 뭐 몇천 원이 아니라요, 2천만 원 이하에서 뭐 지금 블랙락, 피델리티, 뭐 억만장자들 뭐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팀 드레이퍼라고 하는 미국의 억만장자 해킹으로 비트코인 4만 개 이거 전량 분실했었습니다. 실제로 이게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만큼 위험하고 아무것도 없었고 믿을 게 없었던 시절에 큰 돈을 집어넣었기 때문에 팀 드레이퍼는 지금 그 이후에 150배 비싼 돈을 주고 비트코인 3만 개를 샀지 않습니까? 자, 이게 남들이 봤을 때는 돈을 쉽게 버는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죠. 비트코인이 현재 기준으로 뭐 지금 뭐 1,000만 원 가면 나 그때 가서 살 거야. 매수 가능할까요? 제가 볼 때는 5천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만 떨어져도 대부분 손절하고 시장을 떠날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자, 투자로 큰 돈을 버는 건 매우 매우 어렵고 매우 매우 드문 일이다라는 것을, 그러니까 대중들과 반대로 가라고 하는 게 이게 쉽지 않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시고 결정을 내리시는 게 좋겠다. 자, 비싸면 비싼 이유가 있고 싸면 싼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갈라 게임즈 공동 창업자들끼리 물어뜯고 난리도 아닙니다. 근데 예를 들면 이뮤터블 X, 뭐 체인링크, 뭐 솔라나, 지금 비자 카드 지금 그 제휴를 했고요. 솔라나 뭐 엄청난 기업들 파트너십을 맺었고 또 TPS 거래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빠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다 이유가 있다. 근데 우리가 이제 투자하는 이유가 사실 돈을 벌고자 함입니다. 근데 성공을 하시려면 자,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야 되는데요. 자, 큰 돈을 버는 비결 말씀드립니다. 헐값에 조금 사는 게 아닙니다. 헐값에 대량 매수. 그리고 두 번째로 고가에, 뭐 최고점까지는 바라지 않습니다. 고가의 전량 매도. 자,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할 수 있어야 큰 돈 버십니다. 쉬울까요? 자, 누가 이런 헐값에 대량 매수를 할 수 있을까요? 뭐 제가 좋아하는 짐 로저스 말에 의하면 숙제를 다 끝낸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철저하게 공부와 조사와 뭐 시행착오와 노력을 통해서 이제 숙제를 다 완료한 사람이 현금이 있어야겠죠. 현금을 준비하는 것도 숙제입니다. 그 사람이 용기를 내서 기회가 왔을 때 사야겠죠. 그리고 뭐 바로 오릅니까? 긴 인내의 시간, 거기에 운까지 더해져야 우리가 큰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저도 이제 뭐 유튜브 버전이에요. 근데 유튜브만으로는 저는 절대 공부가 충분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인이 직접 찾아보고 눈으로 확인을 한 다음에 거기서 느껴지는 확신이 진짜 확신입니다. 자, 성투를 하려면 사실 투자 대상, 그래서 끝까지 파볼 것. 뭐 요즘에는 그 영어 웹사이트도 이제 한글 번역 기능도 있지 않습니까? 자, 크립토 TV, 뭐 우리가 뭐 완벽하진 않겠지만, 최대한 좋은 정보, 최신 뉴스, 최대한 객관적으로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해보는 저희 크립토 TV가 되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